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9번째 이야기. 헨리 8세와 천일의 앤. 앞에서 본 것처럼 장미 전쟁은 헨리 튜더에게 행운을 갖다 주었습니다. 반기 혈통이었던 그가 튜더 왕조를 창시한 것은 하늘의 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7세는 아버지 리치먼드 백작이 유크가에 끌려가 감옥에서 죽은 지 3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어머니는 그를 버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헨리는 숙부의 보살핌 아래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망명 생활 속에서 헨리 튜더는 왕의 자제를 쌓았고 튜더 왕조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헨리 7세가 죽은 뒤 둘째 아들 헨리 8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헨리 8세는 어릴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아 외국어에 능통했고 전투기술도 수준급이라 학문과 무예를 두루 갖춘 인재였습니다. 헨리 7세는 왕실 간 정략 결혼에 열중했습니다. 두 딸을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의 왕자에게 시집 보냈고 그 아들 아서는 스페인 공주 캐서린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허약 체질이었던 아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16살에 과부가 된 캐서린은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헨리 7세는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이혼 후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하고 홀로 남은 과부나 호라비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 7세는 주변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허가를 받아 캐서린을 둘째 아들 헤이와 재혼시켰습니다. 캐서린이 등 뒤에는 당시 유럽의 강대국 스페인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동생과의 결혼은 불법이라서 교황청의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마침내 헨리 8세는 12살의 아버지의 강요로 5살이 많은 캐서린과 결혼했습니다. 캐서린은 밝은 금발과 푸른 눈, 우아한 기품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라틴 문학, 역사, 법학 등의 조예가 깊고 신앙심이 독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서린이 딸 메리를 낳은 뒤 여러 해가 지나도록 고대하던 아들을 낳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공주가 국왕이 된 선례가 없었던 만큼 후계자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실망이 커진 헨리 8세는 캐서린을 맹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여인이 바로 앤 불린이었습니다. 앤 불린은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지만 영리하고 활기찬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단번에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강했던 앤 불린은 국왕의 정부가 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헨리 8세에게 왕비와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헨리 8세는 앤 불린과 행복을 누리며 후계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스페인의 힘이 휘어없을 정도로 영국의 국력이 강해진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1526년 헨리 8세는 캐서린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황청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교황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 이혼도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캐서린의 조카인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를 의식해 거절했습니다. 이로써 헨리 8세는 교황과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이혼의 합법성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구했는데 인문주의 사상을 주창하는 학자들은 모두 합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헨리 8세는 의회를 통해 상소제한법을 반포했습니다. 상소제한법은 국왕의 허락 없이 성직자들이 교황청에 봉헌금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영국 국민이 교황청에 직접 탐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법률로 헨리 8세는 캐서린과의 이혼 청원을 토머스 크랜머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낼 수 있었습니다. 크랜머 대주교는 성직자 회의를 소집해 캐서린과의 결혼은 무효이며 앤과의 결혼은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1533년 6월 1일에 앤은 공식적으로 잉글랜드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헨리 8세의 이혼 사건은 국왕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캐서린은 궁전에서 쫓겨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지내다 병사했습니다. 그러나 앤 불린은 딸 엘리자베스를 낳았지만 기다리던 아들은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제인 시모어가 헨리의 새로운 애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헨리의 이혼 요구를 거부한 앤은 1536년 간통죄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앤 볼린의 천일의 스캔들과 천일의 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뉴욕타임즈가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유명한 스캔들로 선정한 것이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로맨스였습니다. 그만큼 앤 볼린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천일의 스캔들과 천일의 앤을 소개합니다. 천일의 앤. 리처드 버튼과 주누비에브 비졸드가 주연을 맡은 천일의 앤은 1969년에 만들어진 고전 영화입니다. 앤 볼린의 처형명령서에 서명을 하려는 헨리 8세가 앤과의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천일의 스캔들. 나탈리 포트만, 스칼렛 요한슨, 에릭 바나가 주연한 천일의 스캔들은 2008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특이한 점은 메리 볼린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인데 앤이 동생이지만 영화에서는 메리가 동생으로 나옵니다. 헨리 8세의 행위는 로마 교황청을 경로시켰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은 교회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어 교황의 권위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영국 땅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일정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헨리 8세는 이런 교황의 뜻을 거역했고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교황은 헨리 8세와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를 파문하고 헨리와 앤 볼린의 결혼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예상한 헨리 8세는 오히려 반격을 가했습니다. 1534년에 의회에서 성직자 임명법을 통과시켜 주교 임명권을 국왕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이어 국왕을 교회의 유일한 수장으로 인정하는 국왕지상법과 거부할 경우 사흘까지 언도할 수 있는 단임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로마 교황과의 단절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잉글랜드 교회와 로마 교황청의 공식적인 결배를 의미했습니다. 마침내 의회와 귀족들의 지지 아래 헨리 8세는 영국 국교회를 건립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잉글랜드 국교회는 유럽 3대 신교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공회는 교황청에서 완전히 독립했지만 가톨릭의 중요한 교리나 의식은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헨리 8세는 수도원의 토지를 몰수해 교회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1536년에 의회는 군소 수도원 해산 법안을 의결해 수도원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작은 수도회부터 차례로 폐쇄하기 시작했고 토지는 왕실 소유로 바꿨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세수 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1539년에 마지막 남은 수도원까지 폐쇄되자 영국에서 수도원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영국 내 수도원 550개가 해산되었고 연간 13만 2천 파운드의 수입을 올리는 토지가 왕실에 귀속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헨리 8세였습니다. 캐서린과 이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수도원 제도를 폐지해 수도원의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대규모 토지를 왕실 소유로 만들어 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종교개혁에 찬성한 귀족들에게 일부 토지를 보상하여 지지 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 밖에 각 교구의 라틴어 대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비치하고 선교 활동도 영어로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헨리 8세는 기존 국왕의 권한에 잉글랜드 국교회의 수장이 추가되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제 군주로 거듭났습니다. 국왕의 이혼에서 비롯된 영국의 종교개혁은 교황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새로운 윤리관념을 형성했고 과학과 예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평생 6번 결혼을 했는데 캐서린, 앤 볼린 외에도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럼 헨리 8세의 6명의 왕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8세와 6명의 여인. 캐서린. 헨리 8세의 최초의 왕비로 에스파냐 온 페르난도 2세와 카스틸랴 여왕 이사벨의 딸이며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의 백모이기도 합니다. 헨리가 앤 볼린과 재혼한 후에도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합법적인 왕비임을 주장했습니다. 앤 볼린.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고 잉글랜드로 돌아와 왕비 캐서린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와 결혼 후 엘리자베스 1세를 낳았지만 이후에는 유산과 사산을 했으며 왕자를 열망한 헨리에 의해 간통과 근친상 간의 오명을 쓰고 처형되었습니다. 제인 시무어. 궁정신하인 존 시무어의 딸로 태어났는데 캐서린 왕비의 시녀로 궁에 들어갔고 이후 두 번째 왕비인 볼린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앤이 처형된 지 11일 뒤에 헨리와 결혼하고 1537년 아들을 낳았으나 출산 후유증에 시달리다 24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해는 윈저궁의 성조지 예배당에 안치되었고 그녀가 낳은 왕자는 헨리 8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에드워드 6세입니다. 앤 클리브스 독일 클렙의 공작 요한 3세의 둘째 딸로 태어났으며 토머스 크롬웰의 종용으로 헨리 8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헨리 8세는 그해 6월 그녀를 궁에서 쫓아내고 결혼을 무효로 공표했지만 헨리 8세로부터 왕비와 공주들 다음으로 질과 높은 여성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캐서린 하워드가 처형당하자 헨리 8세와 재혼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1577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서린 하워드 캐서린은 제2대 노포크궁 하워드의 손녀뻘로 앤 클리브스를 이어 왕비가 되었지만 왕비가 되기 전 음악교사 조카 등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 사실이 알려져 런던탑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2001년 초에 런던 근교 헌티드 갤러리에 캐서린 하워드의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캐서린 파 캐서린 파는 에드워드 버러경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었고 레티머의 남작 존 네빌과 재혼했으나 다시 과부가 되었는데 메리 공주와 가깝게 지내다 헨리 8세의 눈에 들어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캐서린은 왕비가 된 후 인문주의자들과 가깝게 지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가톨릭 보수주의자들은 모함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헨리 8세가 죽자 캐서린 파는 토머스 시무어와 네 번째 결혼식을 올렸는데 딸 메리 시무어를 낳은 며칠 후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유례 없이 많은 왕비를 갈아치우고 그중 2명은 참수형에 처한 헨리 8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여성 편력이 아니라 왕비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숙종이 떠오르기도 하는 왕입니다. 열 번째 이야기, 피의 여왕 메리 튜더로 이어집니다.